어르신 퇴소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연계기록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입원 중 퇴소하면 어떻게 제공하죠?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요양원은 어르신 퇴소 시 제공해야 하는 서류가 있죠. 바로 연계기록지입니다. 이 연계기록지가 어렵진 않은데 은근히 감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2025년 요양원 평가 지표 39번 간호 및 의료 서비스입니다. 평가 지표는 위에서부터 읽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어르신이 필요할 때 간호 처치 혹은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충족과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이 원할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겠다라는 거네요. 평가 기준 1번,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한다. 포인트는 의사가 우리 기관에 직접 와서 중요하죠. 모든 수급자에게 월 2회 이상 진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류를 보겠죠. 평가 방법에 보면은 전산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산은 공단 전산을 말합니다. 계약의사가 공단에게 진찰료를 청구하거든요. 그 청구 내역을 통해 계약의사가 진찰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사가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우리 기관의 서류를 보여주면 되겠죠. 2번,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조치한다. 어르신에게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응급 상황이나 질병 발생 혹은 질병이 악화됐을 때, 그리고 어르신이 원해서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는지 서류로 확인하겠다라고 합니다. 3번,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계기록지 작성 그리고 종료 상담 동그라미 치세요. 연계기록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종료 상담은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반드시 종료 상담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사항은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과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이 있다. 연계기록지 사본 부본에는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 계획 또는 수급자 희망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에는 제공일자, 수급자명, 제공 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계기록지와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 이 두 가지가 이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니까 2022년부터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대신 기준 2번의 의료기관 연계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즉 2025년 1월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다음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볼게요. 기준 1번, 계약의사 계약 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공백 기간은 한 달만 인정한다. 계약의사가 변경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는 한 달 공백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기관의 계약의사가 한 명이어야 하고 추천 요청서 등으로 계약의사 추천 과정에 있음을 증명해야 함. 이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계약의사가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의사랑 계약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인정을 안 하겠죠.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만약에 어르신이 진료를 거부하면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근거 자료는 계약의사 진료 기록부 혹은 급여 제공 기록지에 거부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많이 하는 질문. 코로나여서 계약의사 진료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코로나19 관련 평가 한시적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 기준이랑 똑같죠. 단 방역당국의 외부인 출입 제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사유가 있다면 근거 자료를 보여줬을 때 인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즉 단순히 코로나여서 계약의사 못 왔어요는 안 되고 그에 따른 근거 자료, 보건소에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라는 공문, 아니면 우리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주면 인정한다라는 거죠. 기준 2번, 수급자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외출이 어려운 수급자는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여기서 관련 자료라는 거는 외래진료 기록부가 될 수도 있고 응급상황 기록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 정해준 서류가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르신 병원 진료 시 작성하는 서류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기준 3번, 지표 적용 기간 동안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 3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만약에 2022년부터 평가일까지 퇴소한 어르신이 없으면 점수를 주겠다는 건데 흔한 사례는 아니죠. 병설, 동일 대표, 동일 법인 기관으로 전원한 경우와 입원 후 퇴소로 계약 해지한 경우에도 연계기록지와 제공대장을 작성함. 쉽게 말해서 대표님이 운영하는 다른 기관에 어르신이 옮겨도 기존 기관에서 퇴소했기 때문에 연계기록지와 제공대장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원하고 퇴소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연계기록지는 어르신이 다른 곳에 가셔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망했을 경우에는 연계기록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입원도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 요양원에 퇴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입원 중에 퇴소하면 제공해야 합니다. 수급자 퇴소 사유 및 희망급여 등을 파악하여 연계기록지에 작성 후 제공하였는지 연계기록지 사본, 부본과 제공대장을 확인한다. 작성 시기, 수급자 보호자가 급여 이용 종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퇴소일 사이에 상담 실시. 외박 중 퇴소 등 갑작스럽게 퇴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작성. 아까 연계기록지와 제공대장 필수 사항이 있었죠. 그 항목을 모두 포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 시기 중요해요. 별표 치세요. 여기서 많이 감점되시거든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는 시기는 어르신 혹은 보호자가 언제 퇴소하겠다 라고 말한 날부터 퇴소일까지 작성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즉 퇴소일 이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병원 입원이나 외박 중에 갑자기 퇴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퇴소하겠다라고 말한 날에 즉시 바로 제공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연계기록지 사본, 부본, 그리고 연계기록지 제공대장의 필수 항목이 한 번 더 기재해 줬네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어주는 거겠죠.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기관의 서류가 이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해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수급자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종료 상담에 대해서 알려주네요. 원칙은 어르신에게 해야 하나 어르신이 치매, 인지기능 저하가 되어서 상담이 어려우면 보호자에게 해도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평가 지표를 살펴봤고 연계기록지 예시를 보면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예시는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아까 저희 평가 지표에서 봤던 확인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어르신 정보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요양원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뭔지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거 작성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의 급여 제공 계획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급여 제공 계획서가 우리가 이 홍길동 어르신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계획한 서류잖아요.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보시면 됩니다. 신체활동 지원은 뭐 양치질 도움, 몸 씻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등등등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인지관리 지원은 정서적 안전된 환경 조성, 생활공간 내 위험요소 제공, 정서 지원, 그리고 건강관리, 기능회복 훈련, 뭐 응급지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심신기능 상태는 이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작성하라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도 평가랑 욕구 사전 기록지를 참조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 어르신은 낙상 위험이 높고 욕창 위험도 약간 있으시고 그리고 치매이시다. 그 외에 또 구체적으로 쓰면 좋겠죠. 어르신이 무릎 수술을 하셔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고 거동이 전체적으로 제한이 된다.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도가 떨어져서 상당 부분 도움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신경증, 우울증, 수면장애 이런 뭐 질병이 있다라고 또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먹는 약이 있으면은 어떤 약을 먹는지, 고혈압약, 신경안정제, 심장질환, 변비약 뭐 이런 거를 먹고 있다라고 인지적, 신체적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특이사항은 아까 평가 지표에 없었던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서류 작성한 취지가 이 어르신에 대한 특성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특이사항을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매운 음식 못 먹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작성을 해봤고요. 뭐 없으면은 없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퇴소 후 이용 계획. 이거는 이제 보호자나 어르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 보호자님이 본인의 집과 가까운 요양원으로 이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 만약에 보호자나 어르신이 말을 안 해줬다. 그러면은 보호자와 어르신에게 확인해봤더니 답변을 해주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종료 상담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쓸 수 있는 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주 보호자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 요양원과 거리가 멀어져 면회 오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퇴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타기관 이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기록지 제공드림. 이런 식으로 상담에 대한 내용까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성일자 필수였죠. 그래서 작성일자는 퇴소일까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수령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연계기록지 제공대장도 필수사항이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꼭 있어야 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공일자는 반드시 퇴소일까지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제공했는지, 그리고 어르신 이름, 그리고 제공 방법, 그리고 수령자가 누군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공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어떻게 제공하는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고, 만약에 직접 수령이다라고 한다면은 서명 받으셔야 되시고, 만약에 뭐 문자다 이러면 문자 발송 내역, 우편이다 이러면은 우편 영수증 이렇게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공대장은 단순히 이렇게 썼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거에 관련된 근거 자료까지 있어야지만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세요. 어떠신가요? 어렵진 않죠. 대신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서 우리 기관이 서류가 충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여드린 예시는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